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2명입니다. 한 달 넘게 세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38일 만에 다시 100명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먼저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그래픽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오늘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82명입니다. 지난달 13일 56명을 기록한 이후에 신규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세 자릿수를 유지해왔는데 38일 만에 처음으로 다시 두 자릿수로 줄어든 겁니다. 이 가운데 국내 지역 발생은 72명인데요. 서울과 경기가 각각 28명과 2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에서 확진자의 상당수가 나오고 있어서 수도권 방역이 향후 확진자 추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에 5명 늘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날은 단 하루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위중한 환자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 때문에 고령층의 감염을 막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1.65%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70대는 6.53%, 또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20.99%로 치명률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고령층이 코로나19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또 중증 환자의 87%, 위중 환자의 89%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드립니다만 고령층의 경우 모임을 자제하시고 또 방역 지침도 더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방역당국이 최근 2주 동안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방역당국이 아직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확진자가 전체 28%로 파악돼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집단 발병 역시 22%로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일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미 여러 차례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방문 판매 업체 그리고 각종 설명회를 통해서도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한 달간 방문 판매 업체나 각종 설명회 자리 10곳에서 모두 37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직접 참석한 사람이 138명, 또 추가 전파로 감염된 사람이 237명입니다. 밀폐된 곳에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거나 또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자리에는 참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확진자 수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 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휴일이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은 자제하시고 또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내일부터 등교 수업이 재개됩니다. 하지만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동시에 등교하지 않고 분산해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 김학재 기자입니다. 수도권 소재 학생들이 전면 원격 수업을 끝내고 내일부터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내일부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2단계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동시에 등교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만 등교해야 하며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로 등교해야 하는 등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면 원격 수업 기간에도 매일 학교에 갔던 고3 학생들도 내일부터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등교 인원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각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의 밀집도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지난달 26일부터 고3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학생들은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지난 14일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학생들도 내일부터 등교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학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기자, 확진자 수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진 건데 이 확진자 현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전체 확진자 일일 발생은 38일 만에 두 자리로 떨어졌고요. 국내 발생은 두 자리로 떨어진 적이 있었죠. 네. 5일 만에 다시 국내 발생이 72명으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5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도 좀 줄어서 146명인 상황이고요. 다만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느는 상태에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사망은 5명이 더 나와서 현재 383명, 치명률은 1.67%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확진자 추세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발생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5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왔고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을 했었고요. 그 효과가 지금 이번 주말부터 좀 나타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자로 아마 수도권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을 겁니다. 어제까지 9,950명이었으니까 네네. 수도권이 지금 55명이 늘었으니까 10,000명이 넘은 네네, 셈인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감염 확진자 추세는 사실 현재 감염 경로를 잘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거의 30%, 28%나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어디서 감염된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추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숨어있는 확진자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상하기로는 감염 규모는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네.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생기는 집단 감염은 소규모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 중에 3명 가까이는 깜깜이 환자, 어디서 감염이 되는지 모르는 그런 환자가 늘어나서 걱정입니다면 이 앞으로 확진자 추세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수도권은 이미 이제 여러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감염 경로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많이 퍼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또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염 규모는 이 상태로 방역이 잘 진행된다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집단 감염은 사람들이 또 모이는 곳이 있을 테니까요. 어디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여부가 곧 발표가 되죠? 사실 비수도권은 오늘까지가 2단계 연장된 상황인데 이게 다음 주에 더 연장할 건지는 오늘 오후 4시 반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은 27일까지는 일단 2단계 상황이고요. 최근 지역 발생 확진자 일일 평균은 29.9명입니다. 원래 2단계는 이제 50명 이상 생길 때 2단계로 가야 되는데 상황은 다음 주면 추석 연휴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수도권이라고 해서 2단계를 1단계로 조금 완화시키게 되면 네. 많은 이동들이 있을 텐데 다시 또 추석에 확진자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방역 2단계를 조금 거리두기 2단계를 좀 연장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현재 지역이라도 대구나 부산, 전북 등은 27일까지는 일단 2단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추석 연휴가 정말 바로 코앞인데 추석 연휴에 뭐 고향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어른들도 내려오지 말라고 하고 또 정부 지침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추석 연휴에 적용될 특별 방역 조치 구체적인 내용이 언제쯤 나올까요? 일단 뭐 정부도 이동 제한 권고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네. 또 시골에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고령이시니까 그렇죠. 또 수도권에서 내려가게 되면 수도권이 더 많은 확진자가 있는 상황에서 감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사상 초유의 코로나19에서 맞는 추석 연휴일 텐데 일단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서는 포장 음식만 허용이 돼 있고 네. 또 뭐 열차도 뭐 떨어져 않는 그런 거리두기 상황인데요. 일단 다음 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강화된 세부 지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정말 심상치 않고 뭐 봉쇄력이 내려지기도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고 또 미국 상황도 심상치 않던데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700명 나왔다가 하루 확진자가 또 100명 수준 나왔다가 또 400명 다시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사실은 상황이 나은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스페인도 지금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독일은 지난 3, 4월에 그나마 유럽에서는 좀 나은 상황이었는데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확진자가 45,000명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루에 45,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또 강력한 그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대선 전에는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백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한 내년 초부터인가요? 화이자면 세계적으로 에브비 다음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인데 이 화이자에서 10월 중에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요. 긴급 승인을 신청해서 아마 트럼프 미국 11월 3일 대선 전에 출시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 화이자의 백신은 메신저 RNA 방식이라고 그래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런 방식의 백신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전성, 유효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또 모더나의 DNA 백신 등이 아마 양산되는 것은 승인을 받고 내년 초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도 시노백 이런 회사에서 두 가지 백신을 지금 임상시험 중인데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중국 백신도 어느 정도 안전성은 좀 확보된 거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출연 시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과거 신종플루 유행 때 대규모 예방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과 달리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훨씬 더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고 방역당국이 전망했습니다. 개발되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은 2차례 접종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접종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초등학생들이 줄지어 신종플루 백신을 맞는 모습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신종플루 백신을 확보해 3개월에 걸쳐 1,400만 명에게 접종했습니다. 대규모 접종이 신속하게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2차례 접종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신의 접종 횟수가 아마도 2회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접종 일정은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과거 신종플루 백신은 단 한 차례 접종으로 면역 항체가 충분히 생겨 대규모 접종이 일사천리로 가능했습니다. 반면 현재 개발 중인 주요 코로나19 백신들은 1회 투여로는 항체 생성이 불충분해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재접종하는 2회 접종이 기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백신 물량도 2배 더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재접종할 때 이상 반응 여부도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백신 이상 반응이 한 번 발생하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접종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접종이 먼저 시작된 국가의 초기 50만 건 이상, 한 100만 건에 이르는 접종을 보면서 부작용의 발생 여부 등을 찬찬히 살피고 이후에 안전하게 접종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백신 도입을 서두르기보단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유행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각국이 통제 다시 나선 가운데 주말 새 정부 대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현지 시간 19일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정부가 다시 봉쇄 강화를 고려하자 이에 반대하는 천여 명이 시위를 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이 새해 연휴 명절인 로시 하샤나 기간에 맞춰 전면적인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출입이 통제된 텔아비브 해변에서 봉쇄 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미 외교당국이 신설을 검토 중인 실무 협의체 동맹 대화를 두고 북한 선전 매체가 예속과 굴종의 오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선전 매체의 메아리는 오늘 실무그룹도 부족해 이제 동맹 대화까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스스로 외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자기의 목줄의 올가미를 더욱 조여달라고 애걸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 간 회담을 한 뒤 동맹 대화 첫 회의를 오는 10월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체 신설에 대해 미국과 이견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중국의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측과의 합의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의를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회사 바이트댄스가 관리하는 틱톡의 미국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면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의 제재를 추진하고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매주 2번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위반 차량은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새벽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전국 각지 경찰서는 기존 주 1회 이상에서 주 2회 이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분에서 30분 단위로 장소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비접촉식 감지기 등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선 방조 또는 공범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4번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7월 21일부터 7주 동안 유흥가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모두 16,0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에서 높고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가을 날씨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큰 일교차인데요.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15.6도, 광주, 대구가 13도를 웃돌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날이 더 쌀쌀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4도, 광주, 대구가 2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이후 충청 남부 내륙과 호남 동부 내륙에서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꼈던 짙은 안개는 현재 서서히 다 걷히고 있고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하늘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단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 24도, 광주가 25도, 부산 26도로 어제보다 기온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바닷물 높이가 평소보다 높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코로나19 통합 뉴스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